예, 11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장 터닝포인트 시작합니다. 또 11시 이때가 이제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요. 주요 종목들 체크하면서 또 터닝포인트 이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확인하면요. 예, 오늘은 뭐 쭉 보신 것처럼 코스피의 강세, 코스닥의 약세, 두 시장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은 뭐 HLB나 일부 종목들의 영향들을 코스닥이 좀 받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투자 주체별 움직임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개인들 팔고요. 기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3천억 가까이 시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꽤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예, 역시나 기관들은 코스닥도 많이 삽니다. 기관의 모양새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함께 사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는 5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또 현물은 1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죠. 예, 그러면 수급을 좀 종목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탑10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사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올해 LS죠. 오늘 뭐 엄청 강하죠. 현대차도 지금 한 3% 조금 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HBL 쪽에서 또 HLB 쪽에서 사는 기업도 있고요. 기관들은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은 또 외국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외국인은 3인데 4위로 내려갔고, 금융주를 기관들을 좀 사는군요. 네, 금융주가 많이 뜨는데요. KB, 하나, 신한지주, 네, 현대차도 있고 하나 솔루션까지도 외국인들이 사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할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탑10 종목 있나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주요 종목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순매수하는 종목을 봤는데 우리는 시장에서 또 주목할 기업들 탑10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 대표님과 이야기할 탑10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어디가 있어요? 10위에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 있고, 전선주, 대한전선, HL일렉트릭, 삼양식품, 뭐 굉장히 HLB는 이제 파란색이 나와 있죠. 약세니까요. 이들 종목인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요. 네. 이번 주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반도체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눈치 보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엔비디아의 기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돼서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항상 뭐 시장이 이제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월가에서도 깜짝 놀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그 다음 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생겼을 텐데 그걸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기대치를 충족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1분기보다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분기보다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좀 빠진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기대치보다 약해서 엔비디아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구글과 사실은 이 오픈 AI 진영 이게 오픈 AI랑 지금 또 애플이 또 같이 이제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엔 지금 모바일 플랫폼까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구글도 뭐 자체 칩으로 이제 추론형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러면 그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엔 다 어딘가에다가 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 제조 관련된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 장비주들이라든지 부품주들도 예. 좀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됐든 뭐 삼성전자도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나 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여전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고 네. 관련된 그 밸류체인 라인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거죠. 예. 강세장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타고 가는 거고요. 의심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겁니다. 거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요거 미국 쪽 반도체나 AI 쪽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뭐 미국 증시 다우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걸 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여기는 또 코발트라는 이름이 코발트 100. 그 다음에 또 아마존의 뭐 라마, 네. 네. 그 다음에 뭐 MS, 애플, 다른 그 빅테크들이 지금 막 또 따라오면서 자체 칩도 개발하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좀 흔들려고 하잖아요. 예. 엔비디아와 여타 주자들인데 예. 엔비디아의 그 아성 주도권은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제 좀 소위 주도권을 나눠 가진 형국이 될까요? 지금 일단 학습형 관련된 AI 칩은 포기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랑 AMD랑 인텔이 일부 할 테지만 네.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뭐 MS라든지 뭐 구글에서도 얼마 전에 개발자 회의 때 발표한 이제 신규 칩 관련된 얘기도 보면 다 대부분 추론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량이 크지 않고 뭐 그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M4라는 그 칩을 내놨는데 아이패드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론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NPU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칩들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그 기반에 기저에 깔린 거는 거대 언어 모델을 소화할 수 있는 AI 칩은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거고 AMD가 얼마나 빨리 쫓아올 수 있느냐가 사실은 시장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추론형 반도체에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냐라고 보시면 학습형 반도체는 사실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업만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의 한 30% 정도도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추론형 반도체 시장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런 추론형 반도체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모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TSMC가 만들 거냐, 삼성전자가 만들 거냐, 이 디자인을 누가 해줄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구도, 삼성전자가 좀 쫓아갈 걸로 봤는데 역시나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강했고요. 예.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 밸류 체인들이 다 괜찮다. 조정시에 매수 관점을 주셨는데 하나마이크론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마이크론 지금 13% 하락이거든요. 네, 이유는 알고 계시죠? 유무상 증자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은 좋은 때에 기업들이 증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유무상 증자하는데 이걸 13% 끌어내릴 일인가? 그러니까 제 논지는 소부장들은 이런 변동성을 그죠 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최근 우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좋지만 네. 실적들 보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작년, 예. 재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돈 벌어놓은 건 없는데 투자는 지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 방법은 두 가지겠죠. 은행에서 빌리거나 뭐 아니면 또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 가지네요.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도 그러면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를 이제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과정에서 유무상증자를 단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마이크론 지금 이렇게
이 이슈로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보유자들은 사실 조금 날벼락이긴 하죠. 하루에 주가가 10% 넘게 빠지니까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사실은 급락하면서 기회를 준다. 오늘 한 번에 사지 않더라도 그죠? 나눠서 하더라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탑10 종목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했고 다음이 이제 LS 일렉트릭. 오늘 뭐 LS 그룹, LS가 강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대한전선. 저희 탑10 종목에도 벌써 관련된 그 전력기기 전선 쪽이 세 종목이나 들어있단 말이죠. 이야, 뭐 AI를 제끼고 가는 것 같아요. 전력기기 전선 쪽이. 야, 너무 올랐어, 그죠? 그렇죠. 이제 2030년 뭐 보고서 일부 보고서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모든 전력 기기 중에 전력 소비량 중에 30%는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전기차도 엄청나게 급증해서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것도 전체 전기 소비량이 한 7%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전기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주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관련된 그 장비주들이나 이런 관련 종목들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년 만에 호황이 왔다라고 지금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관련돼서 지금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작은 회사는 재룡전기부터 큰 회사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지금 미국발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뭐 전기 부족하니까 원자력까지 지금 가동을 쉬고 있는 걸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랜만에 지금 전력 설비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구리 가격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수요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선주라든지 뭐 이구산업, 뭐 풍산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구리의 수요를 보면 수요 공급을 보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공급은 지금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칠레 지역도 옛날에는 이제 겉에 땅만 파면 구리가 나왔는데 원석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함유량이 적어서 이걸 재련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재련할 때 물이 엄청 필요한데 문제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전에보다 물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물을 끌어다 쓰게 되고 그러면 물을 끌어다 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심지어는 지금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그거를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려서 그렇게 되면 구리를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환경오염 이슈도 여전히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전 세계적으로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은 또 물이 별로 없는 지역, 건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저도 아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금 베팅을 해주면서 위로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보는 그러니까 미리 선물로 사놨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보겠죠. 뭐 풍산이나 이구산업 이런 사람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전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원가를 반영시키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같이 붙어버렸다. 거기에 이제 전력 설비 지금 AI 이슈까지 같이 보태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니까 뭔가 이게 트렌드를 탈 때는요. 처음에 많이 올랐다고 할 때는 사실 사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 지금 사긴 좀 그렇잖아? 두 번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력 관련주들은 뭐 그 단계가 벌써 몇 차례, 그죠? 예. 지금 사도 돼? 지금 사야지? 이런 단계가 한 4-5차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지금 타이밍은. 네. 이럴 때 방법은 따라 사는 방법도 물론 맞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근데 따라 살 때 뭘 사셔야 되냐면 대장주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선의 대장주는 여전히 LS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돼서는 풍산이 가장 대장주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 HD 현대일렉이 가장 대장인데 그렇게 세 종목 중심으로 아마 뭐 트레이딩 전략 정도는 지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뭐 하나님도 모르겠죠. 이건 알 수가 예단하지 없는 말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단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사실은 가격 매력을 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충분히 사서 올라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이걸 보면서 충분히 트레이딩하면 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죠? 네, 더 올라가는 걸 살 수도 있고 차익 실현 해줄 수도 있고 빠지면 더 살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물릴 때 오히려 이제 빠져나오기 쉬우려면 손절하고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으려면 사실은 큰 종목을 사시는 게 그러니까요. 제일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력 기기, 전선, 그다음에 이 원자재 관련주 세 개에 대한 포인트와 함께 대장주를 사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그게 확산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뭐 원전도 필요하다 이랬다가 예. 태양광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게 오르는 것도 그런 요인인데 원전 관련주는 뭐 적지 않이 해서 관련돼서 태양광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계세요? 가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모멘텀은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태양광 설치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ESS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은 필히 이제 ESS를 이제 같이 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뭐 모멘텀을 준 건 사실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인데 네. 관세 인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회로 들어오는 것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태양광 업계로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에 깔려 있는 중국산 패널들이 재고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장 수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일부 반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른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조금 더 예, 그죠? 맞습니다. 높게 예. 사더라도 그게 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추세 전략인 거죠. 네. 자, 다음 또 종목 보고 포인트 얘기를 할까요? 쭉 봤고 4위에 삼양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뭐 인기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삼양식품 먼저 가고 쉬면 농심 가고 오늘 또 삼양식품이 또 불을 뿜고 있는데요. 예. 뭐 어떤 분이 불닭볶음면 사 먹지 말고 그 돈으로 삼양식품을 살 걸 음식료 지수를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삼양식품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또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0억을 붕괴 벌었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되게 단순한 논리죠. 84, 32, 3,200억 벌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4분기를 예, 4개 분기 하면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3천억 정도 번다라고 보면 그럼 곱하기 20 하면 6조 가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조가 훨씬 넘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근데 이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는 좀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올 거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오히려 바닥권에서 못 올라왔던 뭐 대상이라든지 뭐 풀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식품주들이 농심도 마찬가지고 오뚜기도 그렇고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장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두로 치고 나가는 삼양식품이 생겼는데 올라온 이유가 단순히 불닭볶음면일 수도 있지만 그 삼양식품의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폭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비싸게 판 것도 있겠지만 가격은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은 생각보다 이제 뭐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다시 올라가다 떨어졌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영업이익률들이 지금 다들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못 갈 때 항상 이쪽이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은 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좀 왔다. 오히려 지금 저는 뭐 농심을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음식료 주 가운데서 다른 삼양식품. 종목들의 좀 키맞추기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키맞추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대상이나 뭐 저는 뭐 농심이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근데 삼양식품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니까 아마 올라서 뭐 없는 분들은 속상해할지만 이전에 판 분들도 속상해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올 줄 알아서 안 파놓을 걸. 그러실 필요 없죠. 예, 아예 못 사신 분들보다 미리 파신 분들이 더 속상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본인들의 종목은 또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뭐 지나고 나서 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수익을 다 챙기려고 하는 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수익 낸 거에 만족하시면 되고 또 접근하면 되고 음식료 중에서도 이 뭐 하이트질러, 롯데칠성 이런 쪽은 진짜 약하고요. 최근에 보면 CJ 제일제당, 뭐 오리온 뭐 이런 쪽은 또 올라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전략들을 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상하고 예. 네. 대상하고 농심 정도. 예. 그런 종목들 얘기하셨고요. 음식료도 기대감이 있고 앞서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 향방은 적어도 이번 주만 보면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어떤 걸 보고 또 국내 반도체주 혹은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장기로 보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기대치를 채우든 못 채우든 저는 상관없다.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기대치가 높게 나와서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와서 주가가 네. 상승해도 홀드하셔야 되고 좋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서 빠질 수도 빠진다. 있죠. 왜냐하면 이제 TSMC가 만들어내는 게 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기회다라고 하고 더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형에서는 이어갈 수밖에 없고 AMD가 쫓아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단순히 그냥 AI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AMD도 결국엔 그 체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엔비디아의 그 꺾임은 안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뭐 약간 미스가 나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없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예. 예, 오늘 탑10 종목 분석하고 종목 이야기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